거장의 발자취 2 음악 카페입니다. 자, 음악 시간은 한국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럼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렇게 배웠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음악의 아버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음악의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없어요? 네, 없어. 이상하다. 저도 검색했는데 달려말로 검색하면 아마 존 렌논 나올 수도 있어요. 음악의 아버지 존 렌논. 음악의 어머니는 마돈나. 조수미, 조수미. 그러면 일본이랑 한국밖에 그렇게 부르는 일본어 알아요? 일본은 그래. 일본은 거프 그리고 핸델. 신종은 이제 베토벤. 베토벤 신동. 유명한 음악가 분들은 대부분 다 별명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본 출판사가 만들어낸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렇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꽤 잘 지은 별칭 같아요. 왜죠? 우선 바흐와 핸델은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바로크 음악 시대의 정점을 찍는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음악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선 바흐는요, 50명 이상의 음악가를 배출한 아주 유서 깊은 음악가 명문 집안이에요. 그리고 아주 독실한 루터교 집안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바흐의 음악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면모가 있어요. 핸델은 또 조금 달라요. 핸델의 음악은요, 경쾌하고 상냥해요. 그리고 핸델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외국의 음악을 많이 받아들여서 음악에도 굉장히 개방적인 스타일을 보여요. 그러니까 음악을 또 흥행시키고 널리 보고시켜서 음악사에 자양분을 공급한 엄마의 역할을 해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설명 쏙쏙 들어오네. 옛날식 개념이네, 근데 사실. 예, 네네, 그치. 맞습니다. 다 옛날식이지. 뒤에 나와. 인정 못해. 옥토버 페스트. 와, 프랑스. 우와, 와, 독일은 진짜 처음 가보나 우리가? 독일 처음 가보지. 안녕하세요. 톡파원 25시 독일의 뉴 톡파원 최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제 전공인 음악을 살려서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 바흐와 핸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선상 해야 돼요. 너무 뒤에 있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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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스럽다. 오늘은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가는 재미 또한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핸델과 바흐의 흔적을 찾아온 첫 번째 장소 할레입니다. 할래. 정식 명칭은 잘레강이 옆에 흐르고 있다는 뜻의 할레 안데어 잘레인데요. 이곳이 중세 시대에는 소금의 산지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핸델의 고향, 핸델의 도시로 더욱 유명하다고 합니다. 922년부터 매년 6월 이곳에서 핸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100주년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핸델이 태어난 할레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핸델 투어의 첫 번째 장소, 핸델의 생가입니다. 건물이 그대로 핸델 있나 하우스. 봐. 박물관 하우스에 있는 무슨 뮤지엄 뮤지엄. 450년. 와. 되게 센 거 같아. 350년 된 게 저렇게 멀쩡히 있어. 원래 좀 망치됐다가 이제. 저렇게 또 그래도 유지가 됐구나. 와, 너무 잘해놨다, 지금. 와. 깨끗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그대로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럼 약 300년 전에 핸델이 살던 집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렛츠고. 야, 궁가래, 세상에. 관람 순서가 2층을 먼저 보고 1층을 보는 거라고 해요. 저도 2층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곳은 핸델이 태어난 방입니다. 건물 그대로 있다고? 이야. 잘 꾸며놨다.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그대로 있다는 게. 이곳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 담긴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림도 있어. 핸들이요? 전사의 같아. 전사 같네.
피아노의 전신. 난 처음 들어봤어. 여기 뭐야? 너무 예쁘잖아. 혹시 뭐야? 우와! 잡히락거려. 자, 이게 복원된 게 아니죠.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이잖아요. 원본. 맞죠? 제 원본인 것 같아요. 네. 남아있네. 대박이다. 너무 신기하다. 아 여기 안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이곳에 바로크 시대 건반악기부터 현악기, 관악기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우. 야, 우리가 아니야, 와. 내부를 볼 수 있게 해놨어. 여기 보시면 핸델이 얼마나 수많은 도시와 나라를 다니며 음악 열정을 펼쳤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 할레를 시작으로 함부르크, 오페라의 발상지인 이탈리아,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 왕실 음악가, 오페라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1726년에 영국에 귀화하여 영국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어디로 갑니까? 대성당. 이곳은 1300년대에 지어진 할레 대성당입니다. 아, 대박. 오, 예쁘다. 경건해져. 근데. 경건해져. 뭔가 되게 심플한 느낌도 있어요. 독일의 특징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힐링 받을 것 같아. 이곳에 남겨진 핸델의 흔적 궁금하시죠? 뭐가 있어요? 바로 저 위에 놓인 오르간입니다. 우와. 친구예요, 그러면? 팔보르가. 네, 이런 오르간은 독일 가면 진짜 동네마다 있어요. 근데 많죠.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이런 오르간. 핸델은 17세 때 이곳에서 1년간 오르간 연주자로 일했는데요. 당시 법대에 재학 중이던 핸델은 이곳에서 인턴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면서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핸델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음악의 재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핸델이 법률가가 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음악가는 당시 그렇게 높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핸델이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유언으로 핸델아, 넌 반드시 법대에 가서 법률가가 되거라 라고 연락을 유언을 남기셨어. 근데 독일 사람들한테는 약속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법대에 진학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법대를 간다고 했지 음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 약속은 안 했고. 예. 그래서 법대를 다니면서 같은 해 할레 대성당에 오르가니스트로 취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 엄청나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웅장하잖아요 막. 건강해지죠 마음이. 난일 또 오르간 잘 쳐요. 아, 진짜? 광장? 이런 데 좋아. 이런 데 앉아서 진짜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와, 저 타워 멋있다. 길거리에 저 악사들. 이게 얼마나 되시는 이곳은 할레의 중심 마르크트 광장입니다. 원래는 소금 거래를 하던 장터가 있어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소금 거래? 언제나 석적한 이곳은 주말에는 장이 들어서고 정기적으로 축제나 행사가 열립니다. 핸델 페스티벌의 주 무대도 바로 이곳 마르크트 광장입니다. 뭐죠? 머리 찾은 거죠? 뭐죠? 번화가이다 보니 이렇게 독일의 명물 커리부어스트를 파는 곳도 있는데요. 그렇지. 난 또 무슨 뭐 대단한 먹거리죠. pop타운도 어쩔 수 없었구나. 독일하면 제일 맛있는 거 뭡니까? 소시지. 맥주. 소시지 진짜 대박 아이템 있는데 커리버스트예요. 그거 소시지잖아요. 소시지지만 그거 소시지야? 좀 특별한 소시지예요. 단일이 늘 자랑하는. 소세지. 소시지. 드디어 우리가 진짜 보네요. 뭔지. 그래. 한번 보자. 보자 얼마나 특별한지 한번 봅시다. 소세지잖아. 소시지밖에 없어. 소시지밖에 없어. 그거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도 천안 행사 얼마나 맛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지.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드디어 보네, 드디어. 유명해졌어. 다니엘 씨가 맨날 말씀하시던 커리부어스트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리 소스 위에 또 커리 가루를 뿌려주세요.
봐봐요, 맛있다고 하잖아요. 아 맛있어. 이게 입맛이 또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짭조름하면서 매콤하면서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요. 감튀. 진짜 맛있는 소시지가 어떤 맛일까? 그냥 소시지가 나 많이 먹어봤어 거리브스. 돈 워리 비커리. 와. 엄청 재밌다고 생각했어. 돈 워리 비커리. 마르크트 광장에 오시면 만나야 할 명물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핸델의 동상입니다. 그래요. 핸델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1859년 영국과 독일에서 핸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세운 기념 동상입니다. 여기 동상 뒤편에는 Errichtet von seinen Verehrern in Deutschland und England 라고 써있네요. 멋있어. 핸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오페라 작품을 썼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당시 독일에서는 오페라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다기보다 당시에 독일은 카톨릭과 개신교 맞아. 간에 3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오페라가 막 유행할 만한 재정적 형편이 별로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독일에선 종교 음악이나 실내악이 발전했고요. 반면에 영국에서는 오페라가 성행했었죠.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개혁하고 막 돈이 도니까요. 많았어요. 시민들이 막 구매욕도 엄청 높고 문화에다 돈을 쓰고 싶은 욕구들이 막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핸델을 보니까 영국이 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죠. 여기에 지금 블루 오션 시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오페라 시장에 들어가서 한번 돈을 왕창 벌고 유명세를 떨쳐볼까. 그래서 런던을 위해서 처음으로 작곡한 오페라 리날도를 들고 런던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켓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마켓 테스팅. 그렇죠. 그런데 반응이 대박이 나요. 그래서 초연하고 나서 넉 달 동안 15번이나 공연돼. 뭐 지금은 15번이 많은 게 아닌데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의 성공 덕분에 핸델은 평생 46번의 오페라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와 46편. 어마어마하다. 와. 자, 리날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파리날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쓰였던 노래인데요.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노래인데요. 오페라 리날도 중 등장하는 소프라노 아리아가 바로 이 울게 하소서죠. 나를 네네네. 울게 하소서. 아 근데 핸델하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좀 잘 모르거든요. 아, 파리넬리는요. 네. 18세기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카스트라토였어요. 그렇죠. 원래 옛날 시대에는 오페라 극장이나 교회에서 여성들이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음악적으로 여성의 고음을 대체할 남성 테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남성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변성기를 겪잖아요. 근데 변성기가 오면 목소리가 한 옥타브 정도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오기 전에 캐스트레이션, 어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잔인하네. 그러니까 고음 가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 이렇게 태어나게 된 아주 비운의 성악가들이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핸델이 파리넬리를 직접 섭외해서 이 라샤 키오피아인가 울게 하소서를 부른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에? 그러면 누구? 니콜로 그리말디라는 카스트라토였어요. 다른 가수가 있었다면? 네. 다른 카스트라. 그러니까 당연히 핸델도 당시 최고로 유명하던 파리넬리를 섭외를 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파리넬리는 이미 다른 경쟁 오페라단의 소속이었던 거예요. 경쟁이었어 또. 네. 그래서 실제로는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스트라토들은 인기가 뭔가 지금 아이돌이랑 비슷했어요. 진짜 인기였죠. 장난 아니었어.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가난한 가족의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선직자, 그러니까 신부 되는 거나 카스트라토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가스트라토 그때 되면 돈도 엄청 벌고 인기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기 많았다고 저도 그렇다고 하는 카스트라. 자, 그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도시로 한번 가볼게요. 라이프치히. 자, 아버지 만나러 가자. 아버지. 아, 라입지히는 예술과 음악의 도시이자 학문과 철학의 도시인데요. 와.
바그너. 바흐는 1723년부터 이곳 라입지히에서 여생을 보냈는데요. 이곳에서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바흐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거 나중에 한번 같이 가야 되는데. 자, 그럼 바하가 여생을 보낸 라입지히에서 바하의 흔적을 찾으러 같이 떠나볼까요? 어디로 가나요? 아, 글라프슨 설정입니다. 진짜 깨끗하다. 마을이 너무 아, 진짜 깨끗해. 이곳은 독일 최초의 카페이자 유럽에선 두 번째로 오래된 카페인 커피바움입니다. 또 역사적인 인물들이 즐겨 찾은 곳이었는데요. 바흐가 커피 엄청 좋아했다. 아, 리스트. 대박이다. 볼래요. 사교의 장이었군요. 1998년부터는 라입치히 커피 박물관이 들어와 커피 애호가들의 성지 같은 곳이기도 했는데요.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뭐 그래? 공사야? 못 들어간다. 보수공사 아니에요. 아쉽게도 보수공사에 들어가 2024년도 즈음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흐는 커피 바움도 자주 찾았지만 이 거리에 있었던 카페 찜머만의 단골이었는데요. 카페 찜머만은 아쉽게도 세계 2차 대전 때 공습으로 파괴되었다고 해요. 300여 년 전 카페 찜머만에서 바흐는 커피에 마시며 커피에 관련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커피 칸타타입니다. 커피 칸타타. 깐타레 노래하다라는 이탈리어에서 파생된 내용인데 그 의미에 따라서 세속 칸타타와 교회 칸타타로 나누어져. 세속 칸타타는 주로 어떤 세속적인 서사가 더 주를 이루고 교회 칸타타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내용이 더 주를 이루는데 교회 칸타타의 절정을 바흐가 이루게 된 거죠. 깐타레에서 파생된 칸타타는 성악 장르고요. 그렇죠. 수오나레 울리다에서 파생된 소나타는 기악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칸타타는 바흐의 몇 없는 비종교적인 내용의 곡으로 커피에 대한 찬사가 담겨 있습니다. 맛있겠다.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커피를 끊으라고 강요하는 아버지와 딸의 신랑이가 주된 내용이에요. 와, 진짜 궁금한 내용이네. 교육적이고 신앙적인 사람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또 취향이 있는 남자예요. 바흐가 얼마나 커피 매니아였냐면 당시에 바흐의 수입으로는요. 카페 찜머만의 단골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고가예요, 그러면? 네. 수입 자체가 많이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왔거든요. 커피 칸타타도 이 커피하우스에 약간의 프로모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프로모션 만들어줄게. 몇 달 더 줘. 마시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바흐의 마지막 일터 성 토마스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너무 예뻐. 와, 600년이 지난 거야, 지금? 그렇죠. 여기 성 토마스 교회 앞에는 바흐의 동상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막 보러 가나 봐. 이 동상은 맨델스존이 건립을 추진해서 이곳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야, 맨델스존도 대단한 음악가. 정말 대단한 음악가인데. 사실 바흐는 살아생전에는 대중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바흐를 지금의 음악의 아버지로 만든 것이 바로 맨델스존입니다. 오. 그 정도로. 맨델스존이 엄청 팬이었네, 광팬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바흐의 마테순환곡 악보를 모두 모아 복원에 성공한 맨델스존은 마테순환곡 초연 100년 후인 1829년에 다시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이후 바흐의 수많은 곡들이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분이 없었으면 아, 바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우리 아버지는 없을 뻔했네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바흐와 함께 성 토마스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남게 됩니다. 의미 있다, 의미 있다. 와, 성당에 이렇게 있는 게 같이 진짜 이렇게 어려운 있다는 게. 일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없죠.
왜냐면 진짜 존경받고 이렇다는 거죠. 웬만한 뭐 천사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 예수,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다는 거. 일반인이 못 들어가요 거기 절대. 아, 근데 두 명이나 같이 음악가가 있다는 예, 게. 다 막 대단한 거네, 예수님, 대단한 마리아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자, 그럼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교회는 너무 예쁘죠. 빨간색으로 저렇게 해놨지? 바흐도 활보러 가냈구나. 바흐는 바쁜 와중에도 200여 곡에 가까운 교회 칸타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종교 음악의 대부. 바흐가 27년간 근무했던 이 교회는 바흐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했는데요. 여기 있나 봐. 교회 한편에 바흐의 무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면 묘 이런 게 많은데 진짜가 저 가면 아니래요. 네. 이게 진짜 왕 아니면 교회 교회 안에 아닐까요? 있고. 와. 유럽은 성인이나 절대로 종교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도 항상 성당 옆에 안에는 못 들어가. 안에는 들어가. 안에 들어가는 건 왕. 음악의 왕이었으니까. 거장이네 장은 달라. 거장. 독일 진짜 매력 있다. 독일은 진짜 핸델과 바흐만 찾아도 한 일주일 있어야겠다. 진짜 맞아요. 얼추한 한 달 음악가를. 있어야겠다, 한 달. 그럼 이상 톱타원 25시의 독일 뉴 톱타원 최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시고